예,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떤 곱셈 공식이냐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아유, 손이 엄청 크게 나오네. 확대를 했더니. 네, 요쪽 끝에서 해야겠네요. x 세제곱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녀석은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x 5제곱 플러스 1도 인수분해가 될까요? 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x 플러스 1 그리고 x 4제곱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얘도 인수분해가 될까요? 4제곱 플러스 1도 될까요? 얘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얘가 플러스일 때는 홀수차 항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짝수 마이너스일 때는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뒤에서는 그냥 세제곱서부터 플러스로 계속 내려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인수분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주고 싶어져야 돼요. 뭐냐 하면 이거겠죠. a-2 이 단위행렬 이걸 곱해주게 되면 식이 확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식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a의 4제곱이 2가 되는 건 맞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제 a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 되면 ab는 ba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요. 함정인데요. 요쪽에 있는 녀석을 풀면 ab가 되죠. 그리고 a제곱 b제곱은 abb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가운데에 있는 여기가 ba하고 ab하고 서로 같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ab는 ba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왜 안 되냐면 ab를 0이라고 놓으면 이때 ba가 0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ab를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ab가 있으니까 이 전체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ab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전체는 0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따라서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얘가 같다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는 맞겠죠. 자, 다음에 두 개를 더했는데 단위행렬이 된다 라고 하면 얘는 a라는 녀석이 e-b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 b를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e-b를 넣고요. 이쪽에다가 e-b를 넣고 전개를 해보면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a 플러스 a의 역행렬로 되어 있대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풀어보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런 형태로 된다면 얘는 방금 위에서 했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면 ab는 ba이다. 맞아요. 똑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ab가 0이면 ba가 0이다. 뭐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x입니다. 그 다음에 ab가 ba이면 a의 n승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의 n승이냐. 즉, 이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b를 계속 옮겨서 왼쪽 끝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말인데, 얘는 a 곱하기 점점점점 a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ab가 ba랑 같다 했으니까 이 ab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을 거예요.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자리를 바꿔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끝으로 오겠죠. 그래서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는 a제곱이 b제곱이고 그게 단위행렬이면, 이게 단위행렬이 되면 ab의 제곱은 2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녀석은 A, B,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A, BB로 만들 수 있다면, 즉 A, B하고 B, A랑 같다면 서로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단위 행렬, 얘가 단위 행렬이니까 전체가 단위 행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AB가 BA다 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쵸? 얘를 섞어서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똑같은 얘기 나왔네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다음에 A 곱하기 B를 했는데 0이 됐대요. 그러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둘 행렬이 좀 있는데 이런 거죠. 0, 1, 0, 0 하고요. 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0행렬은 아니지만 제곱을 하면 0이 되는 녀석들이거든요. 게다가 얘는 0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0인자? 네. 0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행렬을 보면요. 그래서 얘는 X입니다. 다음 행렬은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다. 역시 얘랑 마찬가지 문장이죠. 똑같은 문장이에요.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A의 역행렬이 행렬 시험 문제에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 A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B는 위쪽에는 0행렬이니까 뭘 곱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0행렬이 될 테니까요. B는 0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A가 0이 아니고 BA가 0이면 B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역행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B의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다 곱해주게 되면 A는 0이다가 돼버리죠. 되면 안 됐었는데 B가 역행렬을 갖는 순간 이게 반대가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겠죠. 자, 그 다음에 A제곱이 B제곱과 같으면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이다. 얘는 뭐랑 같은 문제냐면요. 요 위에 있는 얘랑 같은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 A제곱, 만약에 A라는 행렬이 0, 1, 0, 0이라고 합시다. B라는 행렬은 0, 2, 0, 0이라고 하죠. 얘 제곱하면 0 되죠. 얘도 제곱하면 0이 됩니다. 서로 똑같아지는데 둘은 전혀 다른 행렬이죠. 그쵸? 요 둘은 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같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B이면 제곱을 해보면 똑같다는 거 당연하죠. 이거는 역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예,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A가 B-C랑 곱해서 0이 되면 B-C가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이게 뭐 특별한 녀석이 아니라요. 그냥 D라는 행렬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A, D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으면 D도 0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죠.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텐데 얘는 아까 했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아니군요. 위에서 했었던 문제랑 여하튼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랑 똑같을 겁니다. 얘는 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다음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곱해주면 돼요. 역행렬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해주면 얘가 사라지겠고요. B-C는 0이다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다음에 A의 n승이 0이다 라고 했는데요. A의 n승이 0이면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죠? A의 n-1승도 0이고요. A의 제곱도 0이고요. 세제곱도 0이고 4제곱도 0이고 제곱 이상서부터 모두 다 몽땅 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A가 0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죠. 전에 녹화했었던 행렬 그 강의 보시면 알 거예요. 얘 증명해 놨으니까. 따라서 얘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A-B의 제곱이 0이면 A는 B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a제곱이 0이면 a는 0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문자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래서 괜히 뭐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좀 다르겠네요. a-2의 제곱이 0이면 얘가 같으냐? 얘도 사실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a라는 행렬이 1, 1, 0,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단위 행렬을 빼게 되면 0, 1, 0, 0만 남게 되죠. 얘 제곱하면 0이지만 a가 2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단위 행렬이 끼어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3차로 넘어가면 좀 다른 얘기가 되긴 하지만 그때는 0인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승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A의 n승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행렬은 이 지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A의 마이너스 역행렬의 n승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문자만 딱 보더라도 A의 역행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A의 역행렬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A의 제곱이 A가 되면 A는 0 또는 A는 2이냐.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변형을 한 거냐면 A를 넘겨줘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요. A로 묶으면 A-2는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따라서 얘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고 a가 단위 행렬이 아니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의 역행렬을 직접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처음에 주어진 식이 얘예요. 그러면 A랑 뭐랑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데 이쪽에다가 뭘 첨가를 해야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전혀 이런 게 안 되죠. 그죠? 그냥 단순히 a-2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a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a의 역행렬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a 양변에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추가하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이 단위 행렬이 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넘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러면 이거의 역행렬이 얘이다. 요거 곱해서요. 얘의 역행렬은 얘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뭘 추가해도 a로 묶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게끔 할 수가 없죠. 단위 행렬이 있고 a로 묶인 상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자, 요 상태이고요. 요러한 상태이고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존재가 안 되는데 여기서 존재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만약에 존재하면 그러면은 얘는 넘겨주면 되겠다. 아니,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a-2는 0이 되고요. 즉 a는 2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n승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당연하겠죠. 아까 처음에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얘는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처음에 했었던 얘기네요. 존재하겠고요. 다음에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도 역행렬이 있고 b도 역행렬이 있으면 a 플러스 b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굉장히 처음에 보면 좀 당황스러울 문제 같은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얘를 뭐 가장 간단한 거 뭐 단위 행렬이라고 할까요? 얘 역행렬 있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b는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얘도 역시 역행렬 자기 자신일 거고요. 근데 더하면 영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뭐하고 정반대의 성질을 띠냐면요. 그 무한 리미트의 성질과 정반대죠. 리미트는 a의 n이 수렴한다. 리미트 bn이 수렴한다. 라고 하면 an 플러스 bn 혹은 an 마이너스 bn은 당연히 수렴하게 되죠. 얘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로,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게 되죠. 하지만 리미트 an, bn 서로 곱한 게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는 건 아니죠. 이상하신가요? an이라는 수열을 뭐 01, 01, 01 이렇게 나간다고 하고요. bn이라는 수열을 10, 10, 10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두 개 곱하면 항상 0이죠. 수렴하겠죠. 하지만 얘 진동해요. 얘도 진동합니다. 따라서 발산이죠. 행렬은 그와 정반대예요. 행렬은 a, b 이거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 돼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b도 역행렬이 있어야 되고 a도 역행렬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두 개를 곱한 거에 역행렬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곱해져 있다 그러면은 맘 편히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 성질을 쓰셔도 되고, 더해져 있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져 있다면. 아시겠죠? 자, 다음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어떤 숫자를 곱한 a라는 행렬도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k가 0이면은 안 되겠지만, 영행렬이 돼버리니까요. 안 되겠죠?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하겠죠. 되겠죠. 자, 다음에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 모두 역행렬이 존재한다. 맞죠?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좀 말이 애매하면요. 이 명제잖아요. 명제. 대우를 사용하면 되겠죠. 얘의 대우는 a와 b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도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는 명제니까 위의 명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a의 n승이 0이면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네, 그렇죠. 당연히 갖지 않겠죠. 자, 역행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갖는다 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 놓고 곱해봅니다. 여기에다가 역행렬을 계속 곱해요. 계속 곱합니다. 여기는 계속 곱해도 그냥 0이겠고요. 이쪽은 차수가 하나씩 낮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a는 0까지 내려오겠고요. 한 번 더 곱할까요? 그러면은 2는 0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쵸? 역행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갖지 않는다니까 얘는 맞는 명제가 되겠죠. 자, 다음에 a 제곱이 0이면 2-a는 역행렬을 갖는다. 예, 이거는 요쪽에다가요. 마이너스 2를 똑같이 더해줄게요. 그리고 나면 이쪽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a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a는 단위행렬 이렇게 바뀔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역행렬은 얘의 역행렬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억지로 무언가 이때 첨가해 줄 때는 항상 단위행렬을 첨가해 줘야 돼요. 단위행렬의 실수배 그것만 첨가를 해줘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따라서 얘는 맞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a의 세제곱이 2이면 a의 이거의 역행렬은 이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의 역행렬이 얘래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죠? 당연히 단위행렬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요게 단위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얘를 곱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넘겨주면 얘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얘가 맞게 되겠죠. 아,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왜 이 증명을 얘이면 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가 되니까 얘가 되니까 맞다고 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명제는 이것과 같아요. 1 더하기 1이 2이면 1 더하기 1은 2이다. 그러니까 얘랑 정확히 동치예요. 동치. 서로 다른 명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이고요. 얘는 얘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증명이 완료가 되면 똑같은 거죠. 그쵸? 똑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기면 A의 역행열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A로 그냥 묶어주면 A-2는 2이다. 됐네요. 여기 단위행열 생겼고요. 얘랑 얘랑 곱했죠? 그러면 A의 역행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명제는 A는 역행열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A로 묶어주고요. 요거는 반대로 넘겨줘요. 이렇게 되겠죠? 뭐 2는 이쪽으로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쪽이 단위행열이 됐으니까 A의 역행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2분의 1 곱해서. 따라서 이렇게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장 봅시다.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역행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단위행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껄끄럽게 생겼네요. 자리를 서로 바꿔줄게요. 지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요. 그러면 A의 3n-1승의 역행열이 A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즉 이거랑 이걸 곱하면 단위행열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A의 3n이 되고요. 이게 과연 단위행열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 앞에 뭔가를 곱해주고 싶어져야 돼요. 뭐죠? A-2죠. 얘를 곱해주면 이 식이 확 줄어들고요. A의 세제곱은 2. 물론 마이너스 2는 0인데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즉 A의 세제곱이 단위행열이라는 거고 세제곱을 n승하면 당연히 단위행열이겠죠. 단위행열을 n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면 얘 앞에는 A 플러스 2를 곱해주고 싶어야죠. 곱해주고 싶어져야죠. 얘를 곱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2는 0이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그러면 얘는 6제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6제곱은 당연히 단위행열이 되겠죠. 얘도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얘는 일단 A의 역행열부터 찾아야 되니까 칸이 좀 모자르네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녀석은 A로 묶어주면요. A-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네요. 또 여기다 마이너스 넘겨주고요.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2-A는 단위행열. 이렇게 되니까 A의 역행열이 2-A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거는 맞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얘도 똑같죠. A랑 이거랑 곱해서 단위행열이 되느냐, 즉 A의 6승이 단위행열이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요 앞에다가 뭘 곱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결과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따라서 6제곱을 하면 단위행열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도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네요. 요렇게 생겼군요. 얘도 별게 아니에요.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 얘만 딱 곱해주면은 문제 해결. 뭐가 돼요?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은 A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는 0. 이게 되죠. 즉 요게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A의 역행열이 이거냐? A랑 얘랑 곱하면 단위행열 되느냐?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 플러스 B는 얘는 굉장히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하게 막 쓰여 있는데요. 이 문장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A, B가 일단 B, A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얘가 되니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아,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봐요. 예. 자, 역행열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합니다. 둘이 곱해요. A-2, B-2 곱해서 얘가 단위행열이 되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얘를 전개하면 AB A B 플러스 2가 되네요. 얘가 뭐예요? 단위행열이요.
얘가 뭐예요?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둘이 똑같네요.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문제는 요렇게 됐을 때 이게 이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요.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죠. 얘를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2AB가 되네요. 어차피 AB는 BA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단위 행렬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뭐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얘잖아요. 그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녀석 한번 보죠. 마지막에 공간이 많이 남네요. 자, 그 다음 녀석 요게 되는가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얘는 하기가 좀 곤란하죠. 빼도 안 될 것 같고 더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럼 더 해보자 한번.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요거 증명하면 되겠네요. 얘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왜 가능하냐면 A, B는 BA이다 라고 조건에서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A 플러스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줄게요. 그러면 앞에 건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나면 얘가 단위 행렬 있으나 마나군요. 얘 단위 행렬 나머지 뒤에 것만 해주면 되죠. 얘 단위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2이니까 계산하면 얘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잘못 풀었나? 어떻게 다 맞지? 네, 나중에 실수한 거 있으면은 제 방송국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안 틀린 것 같은데, 네, 왠지 다 맞으니까 기분이 찜찜해서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예, 다음 문제는 세제곱, 5제곱, 그게 단위 행렬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A의 5제곱을 한번 보면요. 얘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얘가 단위 행렬이니까 없어지고요. A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됨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로 되어 있죠. 얘가 단위 행렬임을 여기서 알았으니까 A가 단위 행렬이 됨을 알 수 있죠. 얘도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장은 좀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A의 K승은 A의 M승, 그리고 A의 N승은 단위 행렬.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자연수가 존재하면 이라고 했어요. 윗문장에서 서로 다른 자연수 2개만 있었는데 됐잖아요. 얘는 3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돼야겠죠. 그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A의 제곱은 A의 4제곱이고 A의 6제곱은 단위 행렬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빼고 고치고 막 해봤자 얘는 짝수들만 나와요. 계속 홀수가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A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홀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서로 다른 자연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2의 배수, 다 3의 배수, 다 4의 배수 이렇게 배수들로 모여 있으면 얘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서로소라면 되는 거예요. 짝수나 홀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이면 이렇게 되면 서로소래요. 서로소. 서로소가 아닌 자연수래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역시 역행렬 물어보고 있죠. 역행렬. A 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A하고 m-n-1승 얘를 곱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죠. A의 m승 마이너스 n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단위 행렬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얘는 성립을 하는 거예요.
다만 A가 단위행렬이다 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죠. 이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짝수라면 홀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서로 빼는 거는 가능한 거죠. m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가능해요. 행렬에서 제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거. 그죠? 행렬에 이런 거 없어요. 정수승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정수승. 그렇죠? 따라서 얘는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0이면 얘는 0이다. 그죠? 맞죠? 이거 증명해 놓은 거 보시라고 했어요. 얘는 맞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끝냈는데요. 예, 나머지 진입한별 문제 한 장 더 있는데 얘는 앞에서 있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요.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